자, 눈 감지 마세요. 눈 뜨시고요. 자,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웨딩 차례도 아니고 왜 긴장되는 거야? 저희가 2020년도 4월 17일 날 저희 협회 사무국에서 밴드로 건 1년 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모처럼 저희가 우리 대표님들과 기자분들을 모시고 저희 치산협의 앞으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치산협은 내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더욱 힘차게 발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요약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 나눠드린 거 보시고요. 1번하고 2번은 회장님께서 말씀해 드릴 게 있습니다. 1번은 코덱스 2022년 개최 활동 및 철학적 축제 전시의 필요성. 네, 제가 1번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과 기자분들께 보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DX 2020년도에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계의 전시의 필요성을 저희가 주체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힘차게 발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보도 자료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2년간 개최가 보류되었던 KDX 한국치과의료기기 전시회가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치과의료기기 산업협회는 지난 11월 18일 정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KDX 2022년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치산협은 KDX를 전 세계 국가 간의 교역 증대를 위한 주요한 교두보로 성장시키고 국가의 국제 전시 산업 지원을 연결시켜 한국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가속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산협은 세계 시장 및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국제 바이오와 접촉할 수 있는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시 산업의 주체가 산업계의 변화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국가의 사회에 전시의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있는 주체자와 기업들은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산업계가 전시산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사의 전시는 단순히 거래자 간 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국가 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산업통상부 자원부를 주무기관으로 전시산업발전법을 시행하며 각 분야의 전시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계는 이러한 정부 지원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시가 소비자적인 치과 의사들이 주최하는 전시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치과 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에 비해 국가의 보상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은 정부 기관의 치과 의료기기 산업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전시 개최 지원도 이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산협은 KDX가 먼 미래의 결실을 내다보고 치과 산업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밀고 나가는 산업계의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 특히 개최되는 KDX 2020년에는 산업계와 치과계분들 모두 많은 성원과 응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CDX 2020년 부스 반환 소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협은 CDX 2020년 개최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시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모두 안전을 위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KDX 조직위에 전시 취소 및 기납부한 부스 비용 반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기간이 지난 지금도 CDX 조직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108개사 회원사가 지산협을 통해서 CDX 2020년 부스비 반환 소송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위임받는 지산협은 CDX 계약서 불공정함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정일 전날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지산협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사 중 한 곳의 모 업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불복하여 서치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6월경 서치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산협을 사업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지산협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산협은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 및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지난 10월 최종적으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통지 또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산협은 회원사 권익보호와 지산협 협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타임즈의 부활. 지난 2014년 발행이 중단된 덴탈 타임즈가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하여 온라인 신문 덴탈 타임즈로 재정비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덴탈 타임즈는 지산협의 기관지로서 협회 소식, 회원 동향 등을 알리고 회원사 및 제품 등을 홍보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치과 산업을 대표하는 온라인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언론사 및 치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예, 이게 보도 내용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도 다 등록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URL 주소는 www.dentaltimes.co.kr이고요. 아마 저희 그 협회 사무국 직원분들이 개별적으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URL 링크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에 종이신문으로 있었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지만 현대에 맞게끔 또 인터넷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소식을 전하고 또 내부의 어떤 기관지기 때문에 업계 소식을 가장 신속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게 산업계의 어떤 목소리나 산업계의 정보를 또 학계 아니면 의료계 쪽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협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사실 DB화 시켜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록물로서 남길 수 있도록 DB화 시켜서 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이제 질문은 뭐 나중에 다 그렇죠.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이슈가 치산협의 어떤 주요 행사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제조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넣었고요. 간단히 보도자료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 정치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이 경제 및 무역 분쟁으로 연계되어 및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치과재료 원자재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체 흡수를 통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업계 전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치과 재료의 가격 인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실리콘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인상제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 원자재 가격이 100% 정도 인상되었고 업계 전반에서 사용하는 철강, 비철금속, 전자 관련 부품 및 케미칼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제조업체들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 판매 가격이 현재보다 20%에서 30% 정도 폭등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치산협은 지금까지 다수의 제조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치과 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우리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각 제조 회사가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결정을 하겠지만 그동안 사실은 상업 경쟁이나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본문에 있는 대로 대부분은 뭐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유지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여러 업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격 인상이 앞으로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 업계 전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자님들께서 그 정보 향후 시장 가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로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과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뭐 폭등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물류 비용 특히 지금 미국하고 그 중국 간의 어떤 뭐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지금 다른 제3국에서 뭐 물건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뭐 막고 원자재가 흘러 들어가는 것도 다 막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주와 중국 간의 그 석탄이 이게 요소수 부족으로 우리한테까지 연결될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엉뚱한 데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자재 가격 자체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리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그 실리콘 시석재를 쓰고 있는데 킬로그램당 한 2,400~5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소소한 부자재였는데 지금은 원자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들 포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치과 의사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업체들이 뭐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인상에 대한 그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같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기자님들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과 저희 집행부에 이제 답변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격의 없이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윤선영 기자님 뭐 말씀해 주십시오. KBS 유동 이가 이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혹시 사태로 인해서 올수도 마비되는 그런 기현상을 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유였어요. 그러면 이제 전시보다는 우리 임직원들의 생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회사나 공장이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 그 상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는 전시에 대해서는 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저희는 이제 그 우리 회원사들한테 코로나가 좀 안전화될 때까지는 전시를 좀 유보하자. 그렇게 이제 공문을 한 3번이나 발송을 했어요. 계속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지나고 보니까 사실 코로나가 언제 이렇게 딱 끝날지는 그 누구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산업의 그 전시가 연속성이 없어짐으로써 동력의 기초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크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요 외국 거래나 고객들 유지에서 초점을 맞춰서 작지만 내실 있게 KDX를 다시 연속성 있게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정기 이사회 때 확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KDX 장소를 같이 네. 장소는 저기 AT 센터에서요. 아니, 전시는 자재사님. 오케이. 네, 저 KDX 2022 전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자재이사 박현재입니다. 일시는 2022년 4월 9일, 10일 양일간 개최 예정이고요. 장소는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던 양재동 AT 센터에서 하는 걸로 예약까지 다 진행 완료했습니다. 기자님. 네, 근데 기자님 다시 보면 해주시죠. 전시 부스는 사실 뭐 420부스지만 다 쓰진 않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강의실을 좀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는 약 300개 정도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 학습 프로그램도 같이 있는 학술 프로그램도 그 일정에 맞춰서 각 강의실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기자님 질문 없으신가요? 이 전시업체들의 임직원의 생명이 중요하고 회사 공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1차, 2차를 연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비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1차, 2차가 또 연기되면은 그거를 이제 내년도로 2월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AT 전시장 센터하고도 대충 그런 어떤 코로나가 어떤 상황에 좀 더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20년도 전시부스 반환권에 대해서 조정원에 관련된 좀 사실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맞죠? 네, 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서치 측에 공정거래 그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던 이유는 정부 서치하고 치산협하고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의 그 양보와 타협을 해서 협의가 됐으면은 가능했겠으나 서로의 어떤 생각 개념이 월등했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공정거래 중재원에 요청을 했고요. 그 이유는 국가기관이 결정을 해줘야 양 단체도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치하고 여러 차례 이제 그 중재원을 통해서 대화가 두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서치 쪽에서 1년을 다 끌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중재 조정의 날을 이제 하루 앞두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 불복이라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 중재원에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다 보니까는 서치 측의 CDX 계약서 하단에 보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 시에는 대한상사 중재원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대한상사 중재원에 다시 여러 가지 현황을 알아보고 저희가 108개 회사가 이제 중재를 신청한 입장이 있고요. 그 전에 뭐 여기서 누구라는 그 상사는 얘기 안 해도 뭐 기자님들이 알아서 해석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전시업체 모 회사에서 서치 측에 별도로 사실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그 대한상사 중재원으로 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먼저 사실을 대한상사 중재원에 조정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조정심의 받은 이제 기간은 신청 일자로부터서 72일 안에 최종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요. 대한상사 중재원에서는 72일 내에 그 심의를 해서 결과를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판결 내용은 서치 65% 대 그 모업체 35%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업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전시가 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거기 이제 좋게는 조정원의 그 사유를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그 좋게 퍼센트 승소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시 비용 35%를 전시업체한테 돌려주라는 지금 중재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해지가 됐을 때는 서치 시덱스 계약에 20%에서 저기하고 20%는 돌려주고 80%는 그 해약에 대상하는 위약금으로 그 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에 15% 더 그 저기죠. 그 사유가 15%가 해당된다고 적용을 해준 거죠. 그럼 계약서가 다 우선이 돼버렸네요. 아니 그 저기 시덱스 계약 하단에 그게 있어요. 그 분쟁 시에는 대한상사 중재원에 우선순위 한다고. 그게 이제 그 계약서 내용에 우선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이것도 이제 서치 측하고 지금 뭐 이 법률 변호인 대리인들끼리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중재원에서는 건 바이 건 1대1로의 그 중재를 목적으로 하나 봐요. 그럼 이제 108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치 쪽이 굉장히 불리한 건데 우리가 불리할 줄 알았는데 서치 쪽이 불리해요. 뭐가 있냐면 이거를 묶어서 108건은 똑같은 사건이니까 한 건으로 묶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바이 건 1대1로 나눠서 108개를 따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서치가 3번이나 저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8개가 건바이 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 서치 쪽이 불리하냐면 우리는 개수가 많아서 뿐인데 아마 서치 쪽에 그 법률 변호 수임료가 장난이 아니게 많을 거예요. 거기는 아마 그 법률 대리인이 우리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서치 돈 많겠다. 땡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계약서를 명시할 때 한 건이든 108건이든 똑같은 수임료로 모든 사건을 종료한다는 계약을 완료하고 건수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수임료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건이 건 바이 건인데 108개를 같은 내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업체명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108개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상사 중지원의 중지안 자체는 지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그 특정 업체가 한 군데가 지금 이미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복에서 70일이라는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날짜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10월 달에 이미 신청이 됐어요. 10월 며칠 날 됐는데 아마도 1월 말경에는 결론이 끝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재원은 72일이라는 기간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1월 말에 그 모든 게 판결이 나오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먼저 좀 이게 상사 중재원의 중재를 받았던 업체는 이제 그 중재안 자체를 불복한 거죠. 불복해서 지금 네.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비슷한 어떤 그 중재안이 나온다면 뭐 108개 갖게 있으니까 뭐 각 업체가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사의 입장은 똑같이 어떤 그 그러면 뭐 비슷하게 그렇게 어떤 그 중재안이 약하게 이제 받았다고 이제 한 이유가 거기 그 변론에 이제 서로 상대의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가름해물 뿐인데 우리는 사실 서치가 갑이라고 봐요. 예? 근데 서치 측에서는 그 모 회사가 대형 업체고 갑이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상당히 피해가 많았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논리에 그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 업체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를 못한 것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갑이냐? 어?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변론이 일방적이다. 해서 지금 불만이 터져서 소송으로 이제 이미 들어갔고요. 저희는 진짜 작은 업체가 많아요. 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연 매출이 얼마 되는 데가 전부 다 거기에 연간 매출 얼마가 이렇게 다 이제 기재가 돼 들어가요. 그러면 건건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업체까지도 서치가 전시 부스를 100% 받아놓고 반하지 않는 거에서는 비율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 업체가 받은 건 채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108개를 받은 거는 그 다국적 기업하고 작은 기업하고 퍼센트는 다르다고 봐요. 왜? 작은 업체일수록 피해가 워낙 크니까 그 변론의 퍼센트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좀 뭐 유권 해석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 업체가 중재원의 그 저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확정은 아니고 업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만약에 그 김민겸 회장님하고 김홍원 조직위원장님이죠. 제 기억으로는 4월 16일 날 교대역 모 식당에서 우리 안정호 수석 부회장하고 사실 자리가 마련이 됐었어요. 그때 장장 한 3시간 동안에 이제 걸쳐서 서로 의견을 이제 개진했는데 입장차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약간의 그 양보가 있어야 타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해서 서치 쪽에서는 줄 의사가 거의 없었어요. 아예 줄 의사가 없었어.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서로 입장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타협을 못 이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어느 정도 범위 되면 서로가 그거를 좀 뭐랄까 이해를 시키는 범위에서 타협점을 찾아봅시다 그러는데 서치에서는 적이 없는데요. 진짜 거의 없었어. 아예. 그래서 뭐 큰 만남에 도움이 안 됐죠. 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과정 같습니다. 네. 저희가 노력을 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만나면은 첫째는 서치가 그 전시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사실 나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전시업체들이 그 피해를 입으면서도 사실 이제 2020년도 불수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뭐 2020년도에 반영을 해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줄 겁니까? 얼마 줄 겁니까? 이 정도는 전시업체들이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 정도는 나서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정이 매우 안타깝죠. 그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는 서치가 이 전시 업체들 산업을 정말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좀 큰 틀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익, 수익에만 의존하고 산업한테는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 산업은 서치한테 이제 바라보는 전망이 없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물론 우리 치과계는 없었어요. 외국 전시들이 전부 다 취소됐잖아요. 이게 아일레니아계도 세계적으로 한국 서치 그 치과 의사회가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집단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왜? 코로나가 하나도 안 무서워. 서치 임원들은. 왜? 아직 안 당해봤으니까. 그걸 당해봐야 아는데 안 당해봤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 전에 당했잖아요. 3월 달에. 아시아 태평양 치과 의사회 그걸 했는데 그게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 3명인가 죽고 전국에 캐나다 전국 치과에 한 달간 저기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나라의 그 R&D 정책 자금이라 한 것은 거의 산업 제조 쪽에 그 우리 사회 젖줄이자 국가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 대학교 기자님이 좋은 기사 써주라고 보는데 서치에서 사실은 CDX를 한때 내가 전시본부장 할 때 그걸 제안을 했었어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내가 2억 정도 타올 그 노력을 내가 엄청 했거든. 근데 이제 사실 서치 CDX는 자체적으로도 뭐 아주 잘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원 자금을 받으면 좋게 하면 감사 실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짜가 없으니까. 그런 게 불편하니까 이제 안 받겠다는 거고. 근데 이게 산업이 그 전시 주관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국가나 코트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꼭 CDX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산업하고 같이 해서 그 산업이 전시를 주관하고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그 행사에 또 외국 바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특징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확장시켜서 활성화시켜서 그거를 좀 키우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서치에서는 자기네 그냥 알뜰하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치과 전반적으로 하이를 키우는 생각은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을 열어주면 산업이 주도해서 전시를 키우고 외국의 바이어도 많이 유치하고 뭐 고객을 유치해서 부스도 늘리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기업으로 갈 건데 그래야 산업 발전과 미래가 이제 확장성이 있는데 서치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좀 더 내 것이 아닌 우리 치과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걸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못이 박혀 있는 거죠. 그거는 큰 문제라고 봐요. 큰 병이라고 보는 거야. KDX는 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나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사실 없어서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뉴욕 전시는 전부 다 산업이 주최하는 전시회가 맞고요. 그 치과 업계가 전시회를 주최하는 거는 대부분은 뭐 학회 쪽에 조금 뭐 터키라든지 이런 후진국 쪽에서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외 그 제가 언급했던 모든 전시회 지금 현재 저희 치산협은 코트라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해외 전시를 나가는 모든 업체들에게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해외 전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KDX도 국제 전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한다면 충분히 정부로부터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요점은 그 세계 유수의 어떤 치과 기자재 그 전시회는 대부분 상공인 단체에서 맞죠? 맡고 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치과 쪽을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치과 쪽을 분리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훨씬 지원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일반 메디칼 쪽이랑 같이 묶어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저희가 좀 평가를 덜 받는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려면은 사실은 산업계, 치과의 산업계, 또 치과 의료계가 같이 좀 합치고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그 전시를 보면은 예. 특히 이제 그 아까 여담으로 나눴던 얘기 중에서도 지금 취업은 뭐 수년째 지금 뭐 국립 그 치약연구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좋게도 많이 만나시는 것 같고 하는데 주로 치과 산업 임상보다는 치과 산업 쪽에만 포커싱이 되고 거기에 주로 언급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임플란트 산업이더라고요. 네. 수출액이나 우리나라 산업 네. 자체. 근데 이제 치산협 몇 년 전에는 아마 임플란트 산업 제조산업 협의회가 네. 하나에 좀 있어가지고. 아니 2020년 작년에 발족됐죠. 예. 작년에 발족됐죠. 예. 또 최근에 SX도 뭐 부산에 가보니까 임플란트 업체들 부수가 상당히 네.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산업이 이제 산업의 중심으로 와 있는데 지금 뭐 내년도 이제 그 개최 예정 KDX나 이런 어떤 부분들 그 임플란트 제조 산업 협의회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어떻게 이해도도 빠르고 함께 하자는 데서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기 신분이 또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뭐라 그러냐면은 좀 더 조금 더 양보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그 정책 자금 지원 자금을 주는 목적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을 이제 지원할 때 증대되느냐 안 되느냐고.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더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 얼마든지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이 함께 해야만이 그게 용이하고 미래가 발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이제 단체적으로 하겠지만 이제 이것을 그 거울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독일의 아이데스가 처음에는 독일 치과 의사회하고 15년 동안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3번을 거기가 이제 치과 의사들이 갑이다 보니까 산업이 3번을 보이콧을 했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치과 의사들한테 밥이 되다 보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5개국가 산업 주체들하고 진짜 별동대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IDS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하자, 산업이. 그래서 5개 국가가 산업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새로 발족된 게 켈런 IDS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도가 100주년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산업이 그 크기까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 아픈 과정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치과 의사들이 정말 좀 더 우리 치과계, 산업계, 범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더 큰 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부분들을 좀 양보하면서 협력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산업이 이런 틀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시본부장을 맡다 보니까 그 서 대표님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협회의 임원 구성이
그 협회 산하에 있는 모든 협회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협의회 지금 회장님이 네오바이오텍의 허영구 대표님이고 허영구 대표님 저희 협회 지금 당연직 부회장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임플란트 협의회하고 저희 KDX하고는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고 지금 이미 같이 회의석상에서도 돈에서 지금 전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안 또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우리 기자님 있으면은 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 저 최학주 기자님 네, 항상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신문의 최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덱스와 관련된 부수비 반환 소송 관련해서 이제 뭐 이게 뭐 공정거래 조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받으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야 대단한 집단이다. 세면 무조건 그냥 내리까는구나. 근데 지금 이제 그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 나온 것은 이제 공정위 건 이니셜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행위 자체를 만들어 버린 거야. 보이콧에 써 이거잖아요. 뭐 거기에다 대고 근데 그 행위가 과연 보이콧으로 인정해 줄 수냐 있는 거냐 이거야. 세 가지 건이 이제 그 얘기를 다투는 건데 그쪽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뭐 이런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알아서 대처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해야죠. 왜 당하고만 있겠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당하고만 있어? 바보 천체가 아닌 이상. 맞고서 하겠군요. 맞고서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저거를 해야지. 서체 집단이 아주 산업을 짓밟기 위해서 가진 행위를 한다고 광화문 에서 한번 피켓 시위하고 그리고 청원도 넣고 아주 그렇게 가면은 죽기 살기를 붙어야지. 아니 누가 당하고 있겠어. 나는 그런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다들 뭐 아시겠지만 물류비가 정말 지금 아주 뭐 쇼킹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국에 가는 게 20일 컨테이너가 한 1,200불, 1,400불 하던 게 지금 한 13,000불 정도로 올랐는데 이제 물류비 부담하고 그다음에 자재 원활한 이동이 안 되면서 뭐 코로나로 인한 조업 일수 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수입 가격 역시 뭐 대폭 상승 추세로 앞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다국적 기업 회사들이 아까 부회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물류비나 여러 가지 여건들로 해서 생산 원가로 해서 내년도에 인상 계획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들한테 이미 통보가 돼 있고요. 네, 아마 전 제품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원인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중국에서 위생용품도 좀 인상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또 인상되고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같아요.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그 인도네시아인가 이쪽에서 이제 그 고무 좀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회원사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앞에 먼저 찍고 제가 뒤에 찍을게요. 화이팅 좀 한번 해주시죠. 기사님, 끝에. 잠시만요. 네, 주에